우리가 사용자 조회하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제 이번에는 사용자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조회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하는 라우팅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그 두 개의 함수가 동작을 하면서 조회를 하건 추가를 하건 업데이트를 하건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쪽은 일단 우리가 본 것처럼 find라고 해서 조회하는 거 말고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inse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요. app2.js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 겁니다. app.js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라우팅 함수가 그대로 있죠. 이 라우팅 함수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라우팅 함수다. 그리고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데서 조회는 아니지만 뭐 조회랑 비슷하죠. 결국에는 이제 find라고 하는 걸로 찾아서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auth user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러면 사용자를 추가하는 함수를 이 밑에다가 먼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var add us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익명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하죠. 할당을 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 db라고 했죠. db 위에 있는 변수와 혼동될 수 있으니까 db 그 다음에 id password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세 개의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었으니까요. 똑같은 걸 받아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allback이라고 하는 callback 함수를 하나 받겠다. 맨 뒤에 세미콜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인서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callback으로 정상적으로 인서트 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되겠죠. 일단 console.log라고 해서 add user 호출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id 한번 뿌려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실제 실무에서는 저런 패스워드는 로그에 찍으면 안 되겠죠. 패스워드를 찍으면 나중에 그게 로그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찍으면 안 되겠죠.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 collection이라고 해서 users라고 하면 테이블의 역할에 해당하는 컬렉션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다. var user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users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으면 users.insert many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insert man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인서트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배열로 객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열이니까 대괄호, 그 안에 객체니까 중괄호를 넣고요. 여기다가 id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파라미터로 받은 id를 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속성의 값으로 패스워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고 name을 넣어주죠. 그래서 객체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넣어줍니다. func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거는요. 에러 객체와 result라고 하는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뭐 result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인서트를 한 결과입니다. 결국엔 데이터가 넘어오진 않겠죠. 그죠? 객체, 문서 객체가 넘어오진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정보가 result라는 객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 먼저 에러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if error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에러 처리나 이런 것들을 콜백으로 넘긴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얘는 데이터베이스 기능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했으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에러,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겠죠. 밑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된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해본 것처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된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if라고 하고요.
result라고 하는 저 결과물 객체에 보면 자, inserted count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console.dir로 한번 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된 거죠.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자, 사용자 추가됨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몇 개가 추가됐는지는 여기서 한번 찍어볼 수 있습니다. result.inserted count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콜백에서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콜백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null, 두 번째 파라미터로 리절트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else라고 하면 자, 우리가 console.log라고 해서 자, 사용자 추가된 개수 내지는 자, 추가된 레코드가 없음 이렇게 할까요? 추가된 레코드가 없음, 문서 객체가 없음. 이게 원래는 맞는 말이지만 자, 우리가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콜백이라고 하고요, null이라고 하고 두 번째도 null로 넘겨줍니다. 자, 책에 있는 코드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변형을 좀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할 게 없죠? 자, 이렇게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dd user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든 건데요. 이 함수에서 자,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자, insert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한 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넘어온 라우팅 함수를 자, 넘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라우팅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수정해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우터라고 하는 거에 라우트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의 요청 패스, 자, 그거를 넣어줍니다. 프로세스, 그 다음에 add user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자, 들어오는데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걸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해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자, console.log라고 하고 자, /process/add user 라우팅 함수 호출됨이라고 하는 로그가 출력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가 id, password, name을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var param id 라고 하고 리퀘스트 객체의 body에 id가 있거나 또는 리퀘스트 객체의 q-의 id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param password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포스트 방식으로 왔을 때는 이 안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get 방식으로 왔을 때는 요 안에 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URL 파라미터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req 밑에 params 밑에 패스워드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aram name이라고 하는 거는 req.body 안에 name이 있거나 또는 req.query 안에 name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요청 파라미터를 로그로 찍어 볼 수 있겠죠. 자, 요청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param id, 그 다음에 param password, 그 다음에 자, param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 봅니다. 자, 정상적으로 아마 넘어오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를 했다면 넘어올 거고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합니다. if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정상적으로 커넥트가 됐다면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러면 add us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id, param id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aram password, 자, 그 다음에 param name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callback 함수를 넘겨주죠. 펑션 에러 객체와 결과물 result 객체를 이렇게 받아봅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는지 먼저 보겠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응답을 줍니다. 자, 우리 요거는 위에 우리가 이미 넣었던 거, 자, 한번 해보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에러 발생이라고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에러 발생이라고 하는 거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을 해주니까 이 밑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if라고 하고요. result라고 하는 게 있다면, 자,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죠. 자, 책에서는 result.inserted count라고 하는 걸 여기서 체크했지만 우리는 약간 변형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뭐 책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보셔도 되겠죠. 자, 우리가 result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찍어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console.dir이라고 하고 result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추가 성공이라고 하는 자, 이 정보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사용자는 누구냐? 자, result라고 하는 거 안에 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자, 파람 네임을 여기다 넣어주면 자, 요 파라미터로 해서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뭐 링크를 자, 앵커 태그를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else라고 해서 자, 데이터 그 업데이트된 결과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자, 우리 복사를 해서 에러 발생 이렇게 해서 자, 사용자 추가 안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위에는 뭐예요? 그냥 에러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 추가 안됨이라고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였어요? 저기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안됨이라고 하는 에러 정보를 자, 응답 웹문서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dd user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요,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 add user.html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login.html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수정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 추가,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용자 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폼 태그에서 요청하는 요청 패스를요, 저 액션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add user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웹 서버에서 지정한 라우팅 함수로 그대로 매칭돼서 처리가 되겠죠. 자, 입력하는 거는 id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요 tr 태그 부분을 자, 복사를 해서 두 번째가 비밀번호였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용자 이름을 더 넣었었죠.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또는 사용자명 이렇게 하고요. 자, name이라고 하는 속성, input 태그의 name 속성이 파라미터의 이름으로 전달되니까 이걸 name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추가를 하기 위한, 사용자 추가를 하기 위한 자, 요청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눌러서 자,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자, 뭔가 에러가 생겼네요. 그죠? add user라고 하는 자, 거기서 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토큰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어디에 토큰이 빠졌죠? 자,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adduser.html 파일을 열고 그다음에 웹 서버 쪽으로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